안녕하세요. 컴사사입니다. 현재 시간 2025년 10월 13일 오전 7시 44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1만 5,478달러입니다. 새벽이었죠. 태세 변환을 하면서 반등이 조금 나와주고 있고요. 이게 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로 보게 되면 금요일에 뭔 사건 사고가 터져요. 그것도 뭐 미장 마감된 뒤에 이번에는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실제 SEC에서 포지션을 구축한 기관들은 거의 피해 안 입었을 겁니다. 미국 기관들은. 개인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개인들만 오지게 피해 받았겠죠. 일요일 새벽에 또 일이 나옵니다. 자구책이 또 나와요. 저번에도 그랬죠. 저번에 일요일 새벽에 급하게 사우디하고 원유 증산 합의하면서 월요일날 처박을 수 있었던 가능성을 없앴던 기억 나실 겁니다. 사우디하고 증산 합의하면서 급하게. 오늘도 마찬가지죠. 금요일에 똥을 뿌리고 일요일 새벽에 슬그머니 한 발짝 뒤로 물러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벌써 몇 번째 계속 이래요. 금요일에 사건 터지고 일요일 새벽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또 슬그머니 자구책 발표하면서 시장 달래고,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뭐 매매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실은 차트하고 실험하기에도 바쁘고, 뭐 매크로적인 요소나 아니면 다른 온체인 데이터 분석해가면서 시장이 대응하는 것도 바쁜데, 이런 랜덤적이고 이런 무작위적인 요소하고는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트럼프는 천재지변이죠.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하고 또 언제 어디서 어떤 얘기를 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건 시장에 대한 예측 가능성 자체가 지난 바이든 시절에 매매를 할 때와는 거의 뭐 그냥 답이 없는 수준이죠. 어디서 어떤 분석의 범위와는 상관없이 어떤 움직임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계속 이 시장에 발을 담궈야 하나라는 물음은 계속 스스로에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뭐 성격적인 측면, 나의 일상의 패턴, 얼마나 이 시장에 내가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나의 매매 스타일, 뭐 그런 것까지 다 종합을 해서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대한 각자의 믿음, 어떤 뭐 분석적인 요소가 아니라 저는 여전히 그냥 이번 사건을 토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의 목표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더리움의 목표가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트럼프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미묘한 시기에, 시기적으로 진짜 미묘한 시기인지는 아시죠? 왜냐하면 반감기 사이클이 개량적으로 과거 반감기 사이클을 그대로 이번 사이클에 대입해보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비트코인 고점이 나와야 되는 기간이에요. 상당히 민감한 시기이고, 그래서 우리도 그 어떠한 작은 악재들이나 작은 신호들에도 과거와는 다르게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요. 근데 이런 시기에 이런 뉴스와 함께 이런 개미털이를 했다는 것 자체가 반증하는 게 있죠. 그냥 시장이 완전히 리셋이 됐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이 완전히 리셋이 돼버렸습니다. 특히 선물 시장은 그냥 초기 단계로 돌아가 버렸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상 선물 시장은 초기 단계로 되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언제 수준으로 돌아갔냐면 2025년 6월 수준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2025년 6월 수준으로. 그만큼 많은 청산이 있었고, 그만큼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라는 거죠. 뭐 당장 오늘 뉴스 보니까 안 좋은 선택을 한다거나,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대응을 하시라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 영상부터 올린 거거든요. 일단 알트는 다 파시고, 비트 이더도 20주 EMA 위에서 사신 물량은 다 파시라고 제가 새벽에 영상을 올린 이유도 그 이유예요. 다치지 마시라고, 다치더라도 좀 덜 다치시라고. 근데 선물 시장에서 플레이 하신 분 중에는 정말 그냥 뭐 인생 거꾸로 가신 분들, 뭐 좀 입으로 말하기 좀 무한한 수준으로 피해 입으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뭐 우스갯소리로 지금 뭐 한강대교에서 순찰 도는 순찰차가 평소보다 몇 배로 많다는 얘기가 뭐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인생 관뚜껑 뭐 닫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고, 일단 살아남으셨다면 기회는 또 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레버리지예요. 최소 제 유튜브 영상, 제 유튜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가짜 계정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이 속여서. 근데 연령 분포상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은 없는 것 같거든요. 뭐 동년배 한두 명 계실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설사 좀 피해를 입으셨다고 한들 기회는 또 옵니다.
대신 교훈은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교훈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런 일은 또 나올 겁니다. 트럼프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절대 걔는 똥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걔는 똥을 못 끊어요.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네. 이미 트럼프 일가는 똥맛을 봤거든요. 이 달콤한 똥맛을 봤다고요. 네. 야, 이거 앉아서 헤엄짓기로 몇 시간 만에 몇 억 불을 버는 건 일도 아니구나를 이미 학습된 상황이라고요. 네. 게다가 암호화폐는 특별한 뭐 법적 규제가 없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세 조작했다라고 해서 깜빵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네. 이미 SEC는 그 기능을 상실했고요. 게리 겐슬러 때는 심각한 시장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대놓고 치고 들어갔는데 지금 상황에서 누구 하나 이제 건들 사람도 없다고. 주식을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바로 치고 들어왔겠죠. SEC가. 언론의 문매를 맞았겠죠. 근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어떤 짓거리를 해도 내가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겠고, 물론 이제 정치적 도덕적으로 스캔들에 휘말릴 수는 있겠죠. 퇴임 이후에. 근데 이미 얘네들은 똥맛을 봤습니다. 지난 4월부터 해가지고. 암호화폐로 온갖 진상짓을 다 했기 때문에 이 캔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백악관의 암호화폐 인사들 불려다 놓고 했던 이 짓거리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때 이미 한번 똥맛을 제대로 봤습니다. 아니죠. 실은 트럼프 코인 가지고 이때 딱 트럼프 코인 나왔을 때 모든 알트의 멸망 시나리오가 시작된 날이 이날입니다. 근데 이미 얘네들은 똥맛을 봐버렸어요.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걔는 똥을 못 끊습니다. 이미 맛을 봐버렸다고요. 11일 날도 어우 1시간 만에 그냥 풋옵션 미리 싹 깔아두고 숏포지션 미리 싹 깔아두고 딱 1시간 만에 그냥 뭐 그러면 각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계속 이 시장에 남아서 승부를 보실지, 승부를 본다면 어떻게 승부를 볼지, 대신 교훈은 얻어 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내가 살아남아야 될지. 선물을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나는 베테랑 플레이어가 아니다. 원효띠도 몇백억 쓸려 나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냥 자기 차례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기 차례가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냥 청산 엔딩인 겁니다. 계속 가면 그 끝은 청산 엔딩이야. 내가 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을 벌었던. 단지 그네들이 버티는 이유는 레퍼럴 시스템 때문에 버티거든요. 걔네들은 몇십억 청산을 받아도 몇 달이면 레퍼럴로 복구를 한다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좀 더디고 재미없고 지루하더라도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게 맞아요. 예전에는 이런 게 잘 안 나왔어요. 시장에서. 그래도 나름의 안전장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로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움직임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더 하면 안 된다고요. 이런 움직임은 정말 시즌 말이나 아니면 뭐 이상한 매크로 악재, 코로나급 악재가 나왔을 때 나오는 긴 꼴이지. 제가 토탈3 기준으로 말씀드릴까요? 이 토탈3 기준으로 이 긴 꼴이 이게 뭡니까? 이 긴 꼴이는요, 심지어 이더리움 체인 분리가 됐을 때도 안 나왔던 꼴입니다. 이런 꼴이는 이더리움 체인 분리 됐을 때도 안 나왔던 꼴이라고요. 코로나 사태나 부처빔은 그냥 말할 필요가 없고요. 루나빔도 말할 필요가 없고 FTX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긴 꼴이는 트럼프 당선 이후로 특히 알트 쪽에서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게 뭐야? 이게 다 트럼프의 장난질 때문에 만들어진 꼴이들입니다. 이런 것들 다 트럼프 장난질 때문에 만들어진 꼴이거든요. 이건 대놓고 시장 조작한 거거든요. 근데 코인판이니까 누가 뭐 손 쓸 수가 없어요. 게리 겐슬러가 없어진 이상. 과거에는 이런 거 잘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빈번하게는 최소한 안 나왔다고요. 과거에는 알트 선물 레버리지 1.5배에서 2배 정도는 그래도 하룻밤 만에 털리고 그런 일은 없다고요. 근데 이번에 알트 선물은 뭐 1시간 만에 1.25배 이상 싹 다 털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과거에도 뭐 극심한 알트 변동성들 나오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뭐 큰 매크로 이벤트를 동반해서 나왔지. 그리고 이건 역대 최고의 일 변동성입니다. 단 한 번도 없어. 코로나 때도 저 정도까지 긴 꼬리가 달리면서 변동성이 나오진 않았다고요. 코로나 때도. 저런 꼬리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는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 코로나 때가 이 정도입니다. 비교해보면 지금이 2배 이상 커요. 근데 저는 앞으로 이런 최소 알트 판때기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은.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봉 기준 20주 EMA 지켜내면서 시즌 종료에 대한 관점 싹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20주 EMA 그냥 다 지켜내서 토탈3 비트코인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나스닥 선물이 열렸는데 나스닥 선물 양전이거든요. 그것도 2%. 그럼 이건 그냥 대놓고 똥을 뿌린 거예요. 그냥 트럼프 일가가. 그것도 그나마 욕 덜 먹으려고. 왜냐하면 미 개장 시간에 그런 소셜 트윗 올려버리면 대놓고 욕을 먹으니까 조용히 미장 닫고 나서 미장 닫힌 뒤에 똥을 뿌렸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만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럼 이건 시즌 종료가 아니고 이거 갑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비트코인 38만 달러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갈 것 같아요. 정말 올 연말이 12월이 되기 전에 어쩌면 라이브 방송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얼굴은 안 가요.
이건 대놓고 털어먹은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바닥장에서 매수하면서도 좀 소름이 돋았는데 뭐 토탈2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상 여기 리테스트 했을 뿐이에요. 이때 이 냉면 리테스트 안 하고 올라갔거든요. 이 얘기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역캐쇼를 만들고 테스트가 없이 올라갔는데 요거 한 것뿐입니다. 토탈도 그냥 리테스트 이쁘게 해버렸어요. 여기 정고점. 약간 요런 느낌이죠. 이거 보셔도 이렇게 축이 기울어진 역캐쇼이었는데 여기 테스트 없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걸로 테스트했기 때문에 아주 높은 확률로 여기까지 올라갈 겁니다. 제가 체크해 놓은 여기까지 올라갈 겁니다. 이거 완성시켰거든요. 이걸로. 그러니까 그냥 개미들만 당한 거예요. 판때기는 반엔이 깔아줬고요. 짱팡 입장에서 미국에서 계속 사업을 하려면 사명권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뭐 줄을 대줬잖아요. 그냥 뭐 공공연한 소문이죠. 공공연한 사실이죠. 트럼프 일가하고 기름머니하고 중간에서 줄 대준 게 짱통이었거든요.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명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계속 사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미국에서 회수 못한 자산도 꽤 있을 건데 바이낸스 US는 그냥 말할 것도 없고 당장 FTX가 한국에서 아직 못 빼낸 자산이 몇 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두나무하고 네이버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그게 지금 밝혀지고 있죠. FTX 자산 한국 관리 실체가 업비트였대요. 업비트.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개주작판이죠. 개주작판인 거 맞습니다. 누가 뭐 댓글로 달아놨는데 이 시장은 말도 안 되는 개주작판인 거 맞아요. 근데 이 개주작판을 벌려도 지금 이제 누구 하나 댓글 걸 사람도 없어요. 겐슬러가 억제기였는데 그 억제기가 사라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부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마음껏 헤쳐먹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그럼 스스로 한번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계속 내가 이 판때기에 남아가지고 승부를 봐야 될지 아니면 이쯤에서 그래도 뭐 큰 차이는 아니더라도 좀 비슷한 조건에서 싸우고 싶은 게 사람들의 심리잖아요. 사람의 심리잖아요. 이 주작판에서 이제 노는 게 아니고. 하지만 트럼프 일가도 얻지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이 두 자산은 트럼프 일가도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워낙 더 큰 레벨의 자금이 이해관계가 묶여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알트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셋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알트 사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자리까지 완전히 리셋이 돼버렸거든요. 제가 참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 3시에 영상 올리면서 알트 팔아라 했는데 그잖아요. 새벽 3시에 영상 올리면서 이거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근데 저도 몰랐습니다. 2시간 뒤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차트가 리셋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운명인 건 알았는데 그게 2시간 뒤인지는 몰랐습니다. 저도 보고도 놀랐어요. 여기서 알트 매수하면서 비트이더 매수하면서도 시장가로 막 긁으면서도 놀랐습니다. 그때 막 온몸에 전율이 일더라고요. 정말 여기를 2시간 만에 온다고? 이건 무조건 사야 되는 자리인데? 저는 2시간 뒤에 이거 오는 거 보고 전율이 일더라고요. 온몸에 그냥 세포가 다 깨어나더라고요. 이제는 뭐 완전히 리셋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뭐 저는 이제 알트 사지 말라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왜냐면 여기 리셋 됐으니까. 제가 3시에 영상 올리면서 그랬잖아요. 이거 어덜스톰이 여기까지 떨어져야 된다. 근데 이 과정에서 모든 알트들은 가루가 될 것이다. 상패 운명을 겪는 알트도 많이 나올 것이다. 정 알트로 승부를 보고 싶으면 이걸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나와도 이 추세선 복귀는 힘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 이 영역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영역을 먹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알트가 살아남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 들고 2시간 만에 여기를 갔다 와버렸다고요. 그럼 이제 요거 남았으니까 알트 사세요. 알트 사세요. 눈치 빠르신 분은 이미 여기에 싸셨겠죠. 어덜스톰이 모니터링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리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매수 사인도 드렸어요. 이건 대놓고 한번 크게 쳐먹고 더 올릴 심사이다. 그래서 38만 달러까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갈 것 같다. 그때 너무 흥분해가지고 여기서 막 비트이더 알트 긁으면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코인 안 접는다. 소름이 막 돋더라고요. 온몸에. 근데 좀 진정되고 다시 보니까 이건 정말 개주작판이구나 라는 게 좀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이걸 다른 사람한테 권한다라는 게 우리 같이 이 바닥에서 생존해 봅시다라고 권한다라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좀 싶긴 하네요. 찐 알트장 나오긴 할 거예요. 여길 찍고 왔으니까 리셋 됐거든요.
이게 만들어졌어요. 네. 거대 와이코프 패턴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럼 최대치로 여기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알트동 여기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최대 여기까지 12.3%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도 2시간 만에 여기를 찍을 줄은 몰라요. 덕분에 알트들이 그냥 다 가루가 돼버렸잖아요. 네. 아톰이 시총이 작은 코인이 아니고 시총이 2조에서 3조짜리 코인인데 아톰이 0원 근처까지 가고 대부분이 그냥 뭐 가격이 의미 없는 가격 수준으로 리셋 돼버렸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뭐 알트 사지 말란 얘기를 못해. 알트 사세요. 네, 알트 사세요. 네. 아니 뭐 비아냥냥 진짜 알트 사셔야 된다고요. 물론 이제 비트이더 팔아서 알트 사라는 얘기는 못 하겠는데 이제 알트에 대한 족쇄는 제가 풀겠습니다. 네. 뭐 여기를 찍고 왔기 때문에 리셋 됐거든요. 네. 학습 효과가 조금만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도도미가 도미넌스 리셋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학습 효과가 있으신 분은 조금만 아실 겁니다. 같은 원리를 방금 그 어덜스 도미에도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네. 여기 이후에 이더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 갔다 온 이후에 이더리움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시죠?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구독자분들하고 여기서부터 이거 무조건 이더 간다, 이거 정보 뚫는다라고 아마 이때부터 계속 이제 선형 차트 기준 7,500달러, 그 다음에 로그 차트 기준 10,000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분명 생긴다라고 매수 독려시켜드렸을 때가 이때입니다. 4월, 5월. 네, 여기 추세 뚫고 나왔을 때, 여기 선형 차트로 먼저 뚫었거든요. 여기 선형 차트로 여기 추세 뚫을 때부터 팩트라 업그레이드 나온 과정이 이때 머지 업그레이드 나오고 거의 리셋된 다음에 튄 거하고 거의 똑같다 말씀드리면서 이더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을 때가 여기였거든요. 네. 같은 거예요. 도미넌스 리셋되고 그냥 오르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뭐 알트 사셔도 돼요. 네.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네. 리셋됐기 때문에 사셔도 됩니다. 네. 비트 이더보다 이제 알트 수익이 훨씬 더 클 거예요. 네. 근데 언제든지 이 주작판이 다시 뜰 수 있으니까 선물 말고 현물 사세요. 현물. 아직도 안 늦었어요. 네. 알트 사기 아직도 안 늦었어요. 네. 도미넌스가 이제 여기인데, 네. 도미넌스가 이제 여기거든요. 네. 김푸종 가라앉으면 사셔도 됩니다. 네. 근데 저는 2시간 뒤에 여기를 찍고 오는 거 보고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매수하면서도 와, 이게 맞니 싶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남으셨길 바라고요. 네. 혹시 좀 큰 상처를 입으신 분이시라면 네. 좀 쉬셨다가 네. 마음 안정 좀 되시면 그때 다시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가격적인 얘기보다도 지금이 이제 어떤 상황이고 네. 결론적으로 이제 시즌 종료는 없습니다. 다시 또 네. 역시 민감한 시기이니까 계속해서 시장을 모니터링 해야겠지만 네. 아마도 오늘 미장 시작하게 되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아마 마지노선 위에서 가격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네. 저는 이 가능성은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워버릴게요. 그냥. 아마도 60주 EMA 위에서 갭상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럼 남은 가지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비트코인 단순히 38만 달러가 아니라 생각했던 것보다도 빠르게 100만 달러를 저는 갈 것 같습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거기에 대한 이제 확신을 한 번 더 하는 계기가 된 지난 11월 11일 새벽 무빙이지 않았나. 네. 하지만 뭐 시장에 100%는 없으니까 계속 경고등을 언제든지 네, 켜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계속 모니터링은 하겠지만 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60주 EMA 깨진 게 여기거든요. 네. 이때도 수렴이 나오고 수렴이 하단이 깨졌어요. 근데 이때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하고 이때하고 지금 상당히 좀 비슷한데 네.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 위에 있는 캔들은 속임수인 것 같고요. 네. 항상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정말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기법이거든요. 네. 근데 뭐 이왕 공개했으니까 추가적인 내용까지 공개하면 결국 여기 빠진 게 보면 11월 29일 날 이게 이제 60주 EMA가 깨지면서 이 수렴이 빠진 게 11월 29일이었거든요. 이렇게 뭐 여기 하단이 깨진 게. 근데 토탈 차트 기준 11월 29일 날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토탈 차트 기준 11월 29일은 어디였냐면 여기였습니다. 이때 정확히 기억하는데 여기 이제 60주 EMA 달고 올라온 자리거든요. 네. 중국 코인 거래 금지. 요걸로 나온 빔이에요. 60주 EMA 달고 올라간 빔인데 실제 이제 비트코인 사이클이 끝난 건 여기라고 봐야죠. 네. 이 전까지는 알트를 다 올라갔으니까 여기에서 비트코인 사이클 즉 비트하고 알트 포함의 사이클이 끝난 건 여기였거든요. 네.
이 구간에서 10배 이상 오른 알트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뭐 루나, 막 또 앵커, 그다음에 뭐 셀로 막 이런 게 웨이브 이런 게 막 두 달 만에 10배씩 하고 그랬거든요. 실제 암호화폐 사이클이 완전히 종료된 건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여기가 5월 2일이에요. 5월 2일. 근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차트는 언제요? 11월 말에 비트코인의 시즌이 끝났음을 알려줬거든요. 11월 말에. 여기 고점도 한 달 일찍 알려줬어요. 불과 지난 겨울에. 즉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어쨌든 비트코인이 전체적으로 펀더멘탈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얘기고요. 비트코인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암호화폐 전체 시장의 펀더멘탈이 같이 무너진다는 얘기니까 눈여겨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건 각자 하셔야지. 그걸 또 내가 안 해줘도 저 양반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차트 복귀해주겠지, 모니터링 해주겠지. 뭐 그런 무책임한 소리를 하십니까? 자기 밥벌이 자기가 하셔야죠. 그걸 가르쳐준 게 어딥니까? 알려준 게 어딥니까? 그런 의존적인 매매, 무임승차하겠다라는 매매. 그러니까 돈을 잃는 거거든요. 실력도 안 늘고.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즌 종료 없고 오히려 이제 진짜 시세 분출될 일만 남았다. 특히 알트코인은 더더욱 그렇다. 하여튼 올라가도 이제 과거와 같은 사이클은 아니다라는 걸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덜스 도움이 리셋 됐으니까 이제 떡상이죠. 근데 올라가봤자 어디까지라고? 여기라고요. 여기. 이렇게 두 번씩이나 크게 이렇게 먹여줬던 이런 사이클은 이제 없다고요. 2017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여줬던 사이클, 이런 사이클은 없다고요. 코인 수는 많아졌기 때문에 단일 코인 기준으로 수익률은 더 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는 알트코인 사기의 최적의 기간은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남으셨으면 된 거고요. 만약에 큰 피해를 보신 분이시라면 분명 재기의 기회는 있을 거고요. 대신 무리수는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리수는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일주일은 이 영상만 올리고 좀 쉴 생각입니다. 어디 좀 가 있으려고요. 저부터도 조금 좀 비워야 될 시가 된 것 같아요. 11일 날은 컴퓨터 앞에 딱 생수 2병만 두고 1.5리터 생수 2병 들고 밥도 안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새벽녘에 분비된 아드레날린하고 도파민 때문에 잠도 안 와요. 온몸의 세포가 깨어 있다 보니까 이 각성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제 자신을 보니까 너도 미친 새끼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너부터가 지금 정상은 아니구나. 한번 떼 빼고 와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무리하게 돼요. 무리수 두게 돼요. 이럴 때는 그냥 말 그대로 현자 타임 가져야 됩니다. 어디 뭐 당분간 좀 차트 안 보고 보더라도 그러려면 컴퓨터가 없는 환경으로 옮겨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휴대폰으로는 잘 매매 안 하기 때문에 가격 정도는 확인하고 어쨌든 컴퓨터가 없는 환경으로 가야 됩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그러는 게 더 좋아요. 제가 몇 번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지난 3년 동안의 상승장에서 그럴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선물 시장에서 나스닥 2%, S&P 1.5% 반등하는 거 보니까 이건 이미 뭐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오히려 떨어지네요. 이것만 조금 봐볼까요? 긴 꼬리 남기고 얘가 떨어져 버리네요. 이건 뭐 썩 좋은 신호는 아닌데 뭐 어쨌든 알트코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반등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여기 추세는 일단은 뚫고 나왔거든요. 이게 훨씬 더 저는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가면서 시즌이 마무리된다 그러면 뭐 그 또한 어쩔 수 없고요. 그냥 여기 구간 잘 즐기시면 됩니다. 여기 구간 잘 즐기시면 됩니다. 알트코인 많이 오를 거니까. 물론 이렇게 한번 흡성 크게 나오면 그 이후에 알트장은 더 크게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게 아니더라도 아무렴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불장입니다. 남은 몇 개월 어쨌든 불장입니다. 중요한 거.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